지금 당장 막 결혼 막 예약할 거야 이런 분 아니라도 지금 준비해 가지고 빨리 돈 모은 거랑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 짜서 내년 말이나 결혼해야지 막 이런 분들한테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성장결혼 정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산을 한번 짜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벤츠 S 클래스를 살 것까지는 아니야. 아닌데 제네시스 G80 같은 그런 스드메 저 잘 모르지만 차의 본질이 뛰어나고 안전성이 우수한데 디자인과 외관도 훌륭하고 승차감은 물론 하차감까지 뛰어나며 내가 잘 골랐어. 그런 안목, 나의 안목에 대한 것도 조금 뿌듯하게 이렇게 안목이 좀 괜찮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한 나의 좀 그런 취향까지 드러낼 수 있는 최고급 하이엔드는 아니지만 중고가 스드메 견적을 한번 짜볼 거예요. 내가 서울 시내에 10억짜리 신축 뭐 브랜드 아파트 뭐 이런 데를 가겠다라거나 신라호텔 하이아트 뭐 워커힐에서 1억 이상 되는 예식을 하겠다는 아닌데 딱 이때밖에 못 하니까 딱 만족할 만큼 기분 좋게 하고 넘어가고 싶어 하는 신랑 신부님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사실. 쫙 꾸려 가지고 제가 안내를 해 드리고 무려 호텔 예식, 무려 호텔 예식으로 예식을 하고 허니문은 유럽으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호텔 예식에 유럽 허니문까지 다 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제네시스 G80 같은 그런 스드메 다 해서 7,000 언더로 견적을 짜 보았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질의응답을 받을 수 있는 라이브를 한번 해볼까 하기 때문에 나 궁금한 거 많이 있어 물어보고 싶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알람 설정 잊지 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 만약에 박람회 같은 데를 갔다라고 했을 때 박람회에서 이거 정말 최저가예요. 초저렴이에요. 이때 아니면 이 금액에 할 수 없어요. 여기에 막 이것저것 저것 다 들어갔는데 이 금액밖에 안 돼요. 오늘 계약하셔야 이렇게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막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면 저는 아마 좀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래? 근데 그럼 만족도도 괜찮을까? 진행하면서 문제는 없을까? 요런 게 약간 무서웠을 것 같아요. 일단 정하고 나면 쭉 가야 되는데 가다가 문제 생겨서 해결하고 돌아보고 가다가 멈추고 이렇게 되면 시간, 돈, 뭐 퀄리티, 만족도 모든 걸 다 버려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또 드레스 너무 예쁜 화보를 보여주시는데 700 시작이고 고르시는 거에 따라서 추가 비용 들어가면 1,000만 원 될 수도 있고 스튜디오 같은 경우가 여기 뭐 작가님 지정하시면 시간 이렇게 찍으면 350 뭐 이렇게 될 거. 뭐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면 또 저 같은 경우라면 '그 정도까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어떤 그 중간보다는 높은 걸 원하지만 저기까지 가지는 쪼끔 좀 쫄리는 그런 마음. 지금 만약 내가 신부라면 제가 저에게 소개시켜 주고 싶은 업체들로 스드메 구성을 해 봤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중에서 뭐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저는 헤어 메이크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일을 한 20 년간 하면서. 드레스나 사진에서 정말 최고가까지 아니더라도 뭔가 채워주지 못하는 어떤 그런 면도 헤어랑 메이크업이 진짜 고급스럽고 세련되게 나의 얼굴의 특성에 맞춰서 오랫동안 무너지지 않고 무너져도 예쁘게 무너지고 뭐 그런 화장이 아니에요. 화장이 아니고 이 약간 이렇게 진짜 잘하는 헤어 메이크업 받은 신부님들 보면 정말 얼굴형이 달라 보이고 눈이 더 커 보이고 코가 어떻게 보이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분위기가 달라 보여요. 아우라라고 하죠. 뭔가 평소에는 그냥 학생 같은 느낌의 신부님이었는데 청순하면서 고급스럽고 여성스러운 그런 무드가 느껴진다고나 할까? 어떤 그런 마력을 가진 게 헤어와 메이크업. K-뷰티 엄청납니다. 그래서 돈을 쓰면 쓴 만큼의 만족도가 따라오는 게 헤어 메이크업인 것 같아요.
33 이상이다 내가. 나는 지금 30인데 33 넘어서 결혼할 것 같아.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헤어랑 메이크업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헤어 메이크업 같은 경우는 비용이 100만 원 안팎 정도. 100만 원 내외, 100만 원이 많이 떨어지지 않는 정도 선부터 그래도 한 200만 원 선까지 안에서 보시면 좋은 샵들이 포진되어 있다. 좋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베이스부터 직접 꼼꼼히 해주면서 스킬도 뛰어나고 화장을 너무 한 것 같지 않은데 안 한 것 같은데 윤곽이며 분위기며 막 뭐 이런 것들을 다 잡아주는 그런 헤어 같은 경우도 뭔가 볼륨이랑 이런 게 너무 크면 혼주 같고 너무 낮으면은 두상이 안 예뻐 보이고 얼굴이 커 보이고 이러는데 그 어떤 한 끗을 찾아서 딱 해가지고 얼굴형도 되게 갸름해 보이게 하면서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모든 거를 해줄 수 있는 정도의 샵의 원장급으로 조금 돈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 150만 원대 정도 헤어 메이크업을 하겠어요. 헤어 메이크업 150만 원대에 하면 신랑님의 헤어 메이크업, 신부님의 헤어 메이크업 이거를 웨딩 촬영 때, 결혼식 때 두 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 신부 헤어 메이크업을 웨딩 촬영 본식 다 총망라해서 150만 원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웨딩 촬영 스튜디오를 골라야 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 유튜브를 이렇게 찍고 카메라 앞에서 떨지 않고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고 근데 그런 거는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방송 나가고 무슨 뭐 아침마당이니 막 되게 큰 프로 막 한밤의 TV 연애 뭐 인터뷰 이런 거 많이 했는데 그런 게 막 떨리진 않거든요. 그리고 무슨 강연을 하거나 그럴 때 청중들이 많이 있고 그래도 내가 알고 있는 걸 알려드린다 이런 게 막 떨리진 않아요. 사진 찍는 작가님 앞에 서면은 막 얼굴 굳고 표정 안 나오고 막 너무 오글거리고 진짜 막 미치겠고 막 약간 이렇거든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웨딩 촬영할 때 작가님의 역할, 디렉팅의 역할 이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제가 그런 사람이니까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하루에 6팀, 8팀, 10팀 이런 데 하지 마셔라. 막 이렇게 하는 데에서 그 작가님이 얼마나 신랑 신부님께 집중하고 신랑 신부님의 장단점을 끄집어내는 사진을 찍어줄 수 있을까 그런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 팀, 어쨌든 작가님은 그날 하루에 한 팀, 그리고 스튜디오 입장에서는 많아야 진짜 많아야 뭐 두세 팀. 우리만 프라이빗하게 딱 집중해서 너무 어색하지 않게 나를 끌어줄 수 있는 이게 정말 가장 중요하다. 스튜디오도 정말 예쁘고 가든이 딸려 있는 주택을 개조해서 실내도 찍고 실외도 찍을 수 있는 거가 동시에 되는 스튜디오들은 너무너무 많은데 제가 직접 방문해서 가봤던 스튜디오 중에 정말 가든이 너무 예쁘다. 그리고 실내도 진짜 카페, 예쁜 카페 빈티지한 소품 가득한 예쁜 카페 같다 싶은 공간 자체도 참 수려하다라고 느꼈던 스튜디오가 있어요. 여기는 오전에 한 팀, 오후에 한 팀, 하루에 딱 2팀만 찍어요. 대표님이 아주 옛날부터 웨딩 촬영을, 웨딩 트렌드를 선도하셨던 그런 웨딩 스튜디오의 대표님이었는데 잠깐 쉬시다가 이렇게 나타나서 이렇게 차려서 하시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베테랑의 노련미가 있으면서 감각도 뛰어나고 힙하기까지 하다. 그리고 그냥 우리가 공간 자체가 너무 수려하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친구들이 막 찍어주는 사진도 예쁘다.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런 공간이에요. 그런 스튜디오를 정했습니다. 이 스튜디오의 금액은 오전, 오후가 다른데요. 오전 한 팀, 오후 한 팀이고 금액대는 200 초반. 저희 쪽에서 프로모션을 하게 되면 조금 더 할인을 해드리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정가는 그렇습니다. 드레스를 이제 볼게요. 드레스 같은 경우에 드레스는 얼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본식 드레스 1벌, 촬영 드레스 3벌, 총 4벌이 기본 견적이에요. 그래서 기본 구성 총 4벌로 해서 4벌의 드레스, 슈즈, 액세서리 모든 걸 총망라한 금액을 가지고 여기 드레스 샵은 얼마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요렇게 했을 때 200만 원 미만의 드레스 샵들 중에서도 '와 퀄리티 진짜 괜찮다. 이 정도 가격대에 이 정도 소재면 너무 훌륭한 데가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컨셉으로는 S 클래스까지는 아니지만 제네시스 G80 이렇게 컨셉을 잡아 봤으니까 그럴 경우를 생각해 봤을 때 200대 한 중반부터 한 400 선까지 보면 얼추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요. 400은 넘지 않는 선까지 이렇게 보면 '그 정도면 괜찮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예식비 1억 넘는 호텔 메뉴를 하지는 않을 거지만이라고 얘기했지만 이 200 중반부터 400 안쪽에 들어가 있는 드레스 샵들 있잖아요. 요 정도에 있는 드레스들을 입고 신라 호텔에서 결혼하시는 분들, 워커힐에서 결혼하시는 분들, 하이애트에서 결혼하시는 분들 아주 많이 계십니다. 1억 넘어가는 5성급 호텔 신라 하이애트에서 예식하시면서 드레스 1,000만 원대 하시는 분들도 물론 당연히 계시지만 많이. 그런데 1억대 넘는 웨딩 베뉴를 우리가 이제 부모님들의 어떤 사회적인 명성과 뭐 이런 것들까지 다 해서 요런 곳을 선택을 했지만 '나는 드레스는 그거 그렇게까지는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신부님들이 왜 없겠어요. 그런 분들도 기분 좋게 선택하시면서 그 고급스러운 베뉴에서와의 조화로도 '나쁘지 않아.'라고 선택할 수 있는 드레스 샵들이 200대 한 중반부터 400 안쪽에 많이 포진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드레스를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여기서는 200대 중반에 있는 드레스 샵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을 정해 봤어요. 그런 다음에 스드메에는 반드시 들어가는 필수 별도 비용이 있죠. 헬퍼비. 우리가 웨딩 촬영과 본식 날 드레스를 렌탈하게 되고 이 렌탈하는 드레스를 샵에서 챙겨서 가지고 나와 주시고 촬영하는 내내 신부님을 챙겨 주시고 입혀 드리고 드레스를 펴 주시고 어깨를 내려 드리고 화장을 고쳐 드리고 요런 모든 것들. 본식 날 우리 신부님이 시선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 사진 찍을 때마다 옷매무새 봐 드리고 어머님들 한복 매무새, 아버님들 넥타이 등등등 예식 끝날 때까지 모든 걸 보필하고 직접 반납까지 해 주시는 드레스샵 소속의 헬퍼 이모님. 헬퍼비가 있어요. 헬퍼비는 기본 헬퍼비 25만 원부터 시작을 하고요. 샵마다 뭐 30만 원 시작인 곳도 있기는 해요. 네. 25만 원부터 시작을 하고 헬퍼비 2번 하면 50만 원. 그러니까 촬영 때 25, 본식 때 25. 50만 원이 되는데 만약에 촬영하는 스튜디오가 조금 거리가 있다. 그럼 5만 원 추가. 그리고 결혼식 날 본식 드레스를 벗는 순간에 헬퍼 이모님 퇴근인데 그게 아니라 2부 진행까지 하고 끝나야 하는 애프터 드레스까지 렌탈이 나가게 되면 5만 원 추가가 돼요. 퇴근 시간이 늦어지니까. 그렇게 돼서 기본 헬퍼비 2번 하면 50만 원인데 조금 넉넉하게 60만 원으로 책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드레스 투어 피팅비. 드레스 투어라는 건 드레스샵을 정하지 않았을 때 입어만 보면서 한 집에서 4벌 그리고 나서 가장 마음에 드는 집을 선택하는 과정을 드레스 투어라고 해요. 드레스 투어 피팅비는 첫 방문 때만 발생을 하는 건데 샵당 5만 원 혹은 5만 5천 원 정도가 들고요. 근데 여기서 킥! 저는 실제 신부님들과 화보들을 너무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메이크업 저 되게 좋은데 했잖아요. 스튜디오도 괜찮은데 했고. 그래서 그냥 드레스는 지정을 하겠다. 지정 발주를 하면서 금액을 한 20-30만 원 정도 할인을 받고 그러면 드레스 투어비도 안 들잖아요. 15만 원, 16만 5천 원 정도 되는데 요거는 안 쓰고 지정비로 20-30만 원은 떨어뜨리는 이런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알토란 같죠? 이렇게 하고 지정으로 아낀 비용으로 헤어 변형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 묶었다가 올리는 거 정도만 헬퍼 이모님이 해줘도 돼. 그러면 헤어 변형 안 부르셔도 되지만 아주 인위적으로 헤어 변형 쌤이 도와주셔야지 내추럴함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헤어 변형 선생님들 필요하고 많이들 하시는데 저도 지정으로 비용을 낮추고 그 비용으로 헤어 변형 쌤을 모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혼식 날 찍는 사진, 결혼식 날 찍는 영상 이렇게 들어가는데 본식 사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웨딩 컨설팅 회사 웨딩씬에서 만날 수 있는 상품이라 뭐 굉장히 잘 찍는 작가님이 계시고
여기가 지금 프로모션 가격으로 2인 촬영으로 130만 원에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차라리 아이폰 스냅을 부르지 않고 제대로 된 스튜디오에서 2인 작가님을 모셔서 전문가들에게 2인 촬영하는 상품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뭐 아이폰 스냅 알바 엄청 많이 부른다 이런 논란이 좀 있잖아요. 그런 논란도 있고 사실 친구들 중에 아이폰 스냅 작가님들만큼 사진 정말 잘 찍는 그런 친구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친구들이랑 고마운 마음에 맛있는 걸 더 대접하고 뭐 신혼여행에서 허니문에서 선물이라도 좀 사오고 이런 쪽을 선택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되고 본식 영상 친구들에게 핸드폰으로도 많이 찍어 달라고 부탁하고 기본적으로 1인 2캠 정도 찍으면 될 것 같아서 요것도 100만 원 미만에서 본식 영상 1인 2캠 가장 기본형으로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랑님 수트 제가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만약에 우리가 결혼 준비를 지금 시작한다면 자기야, 자기 어차피 수트 많이 안 입으니까 대여하는 건 어때?" 라고 물어봤더니 대여하는 거는 몸에 딱 맞지가 않아서 수트핏이 별로 예쁘게 나오질 않으니까 "별로야." 이러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누가 웨딩 플래너 남편 아니랄까 봐. 그래서 수트를 맞추는 걸로 남편의 의견에 따라 신랑님 수트는 맞추는 걸로. 그러나 막 250만 원짜리 진짜 제일 고급스러운 수트를 맞추는 것보다는 조금 낮춰서 100만 원부터 시작된다고 하지만 한 130에서 150 정도 사이 어둠에서 수트를 맞추고 어차피 수트 한 벌을 맞추면 촬영복 두 벌은 무상대여 해 주시니까 신랑 의상은 요 정도 비용으로 책정을 해 보았습니다. 생화 부케. 물론 저희 회사 웨딩씬에서 이제 제가 진행해 드리는 동행 컨설팅 받는 신부님들께 부케 선물 드리는데 지금 이제 이건 예산을 짜는 거니까 촬영할 때 생화 부케, 본식 때 생화 부케, 그리고 촬영할 때는 머리에 좀 꽂을 장식할 만한 꽃도 좀 필요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다 총망라해서 촬영 때 생화 부케와 장식용 꽃, 그다음에 본식 때 생화 부케까지 다 해서 60만 원 정도를 책정하겠습니다. 물론 이거보다 훨씬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그냥 네이버에 나오는 좀 저렴한 업체들 이용하면 더 저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퀄리티를 조금 쫓는 컨셉이기 때문에 60만 원 정도를 콧값으로 책정을 하겠습니다. 많은 동행 컨설팅을 이용하는 신부님들, 플래너님들이 선물 주실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저는 요 견적 짜는 거니까 한번 넣어본 거예요. 꽃값이 그렇게 들어? 너무 겁먹지 마시고 계속 영상 봐주세요. 이러고 나면 이제 혼주분들이 계시죠. 한복은 보통 요새 렌탈을 많이 하죠. 렌탈 비용 뭐 30만 원대부터 시작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책정한 업체는 아주 좋아하는 한복집이고요. 굉장히 고급스럽고 배색도 훌륭하고 옷감도 다 너무 예쁜 곳인데 여기는 지금 금액대가 어머님 한 분당 한 40만 원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양가 어머님 두 분을 해서 조금 넉넉하게 90만 원 정도로 예산을 책정해 봤습니다. 여기서 또 꿀팁 하나 드리자면 우리 엄마가 어디 가면 마음에 드는 걸 잘 못 고를 것 같은데 렌탈하는 집에서 마음에 드는 게 없으면 어떡하지? 사기엔 너무 아깝지 않나? 맞춤 대여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춤 대여는 뭐냐면 내가 고른 옷감으로, 내가 고른 배색으로 내 몸 사이즈에 맞춰서 옷을 하나 짓는 거예요. 예식이 끝난 다음에 어차피 안 입는 거니까 한복집에 다시 반납하는 거예요. 그걸 맞춤 대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소개시켜 드렸던 이 한복집에서 60만 원대에 굉장히 좋은 금액이죠. 60만 원대에 맞춤 대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아빠들 의상 같은 경우는 저는 엄청 고급스러운 수트를 맞추는 것까지는 아닌데 되게 멋있게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가 아버님을 턱시도를 대여해 드리는 걸로. 아버님들도 요렇게 나비 넥타이에 여기 실크 트리밍이 딱 되져 있는 연말 시상식에서나 볼 수 있을 것 같은 턱시도를 딱 갖춰 입고 양가 아버님이 딱 서 계시잖아요. 이태리 어떤 그 명문가의 가문의 결혼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아버님들이 너무 쑥스러워하시고 오글거려 하시는 것만 아니라고 하면 금액은 아버님 한 분당 한 20만 원대, 30만 원대 정도 렌탈비를 쓰지만 딱 보기에는 '이야 신경 많이 썼네.' 요런 느낌이 되는 혼주분들 스타일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 하시면 아버님이 서비스인 이런 프로모션이 있어요. 한복 머리에 속눈썹 붙이는 섬세한 화장을 다 해 드리는 걸 하는데 아빠는 서비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양가 부모님 60만 원이 채 되지 않는 선에서 혼주 메이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 그냥 가장 간단하고 종이가 너무 가볍지 않은 것만 체크하면서 깔끔하고 유행 타지 않는 그냥 노멀한 디자인으로 고르겠습니다. 반지를 해볼 건데 결혼 반지가 있긴 한데 정말 잘 안 끼게 돼요. 한 번 잊어버릴 뻔하니까 안 끼게 되고 손을 닦을 때도 빼야 하고 여러모로 불편한 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반지를 진짜 제가 잘 안 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라면 예쁜 웨딩링 요새 많이 하는 게 커플링하고 그다음에 가드링을 이제 다이아가 좀 콕콕 박힌 세 피스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끼리 좀 기분 내는 외출할 때는 그런 반지 좀 끼고 친구들 모임 있을 때는 가드링까지 한번 좀 끼고 평소에는 안 끼고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제가 아주 신뢰하는 우리 신랑 신부님들이 소개시켜 주셔서 알게 됐던 주얼리 샵에서 그렇게 세 피스로 다이아 들어간 것도 너무 크지 않게 해서 금액은 한 200 중반 정도로 책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더했을 때 그러니까 웨딩에 관련된 것들은 다 총망라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다 좋은데 했고, 그 다음에 신랑 수트 맞췄고, 그 다음에 엄마 한복 빌렸고, 아빠 턱시도 빌렸고, 양가 부모님으로 혼주 메이크업 다 했고, 스냅 2인 촬영으로 했고, 영상 1인 이캠으로 했고, 청첩장에 다이아몬드 가드링까지 들어가 있는 웨딩 링까지 다 해서 총 망라한 금액이 1,527만 원이 나왔습니다. 허니문을 갈 건데요. 제가 가고 싶었던 거는 유럽의 어떤 많이 알려지지 않은 곳에 로컬 휴양지, 그 동네 사람들이 가는 그런 로컬 휴양지 같은 곳에서 그냥 그 마을을 좀 거닐고 그 마을에서 이 동네 갔다 저 동네 갔다가 여행하는데 이게 막 시티 투어 이런 느낌이 아니라 휴양지인 느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저기 뭐 네덜란드 사람인데 우리나라에 와서 강릉, 속초, 그다음에 통영 이런 데를 이렇게 약간 돌아다니는 그런 느낌의 허니문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몬테네그로로 살짝 수박 겉핥기로 예산을 한번 짜봤습니다. 몬테네그로 항공권 쳐보니까 100만 원부터 한 150만 원대까지 있더라고요. 두 사람 항공으로 해서 300만 원 잡았고요. 여행 기간, 허니문 기간은 2주로 잡았습니다. 300만 원 항공 잡고 숙박은 좋은 데서도 좀 묵고 깨끗하긴 한데 엄청 고급스럽진 않아. 그냥 그런 로컬의 느낌을 좀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 이런 데도 좀 있고 이런 데도 좀 섞어서 이 지역도 좀 옮겨가면서 이렇게 여행하는 걸 좋아해서 숙박에다가 150 정도를 잡았어요. 하루 쓰는 비용, 데일리 맛있는 거 사 예를 들어 액티비티가 있거나 뭐 관광할 게 있으면 그런 것도 좀 하고 아무래도 좀 먹는 거에 많이 쓰게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러면서 숙박에서 좀 모자라면은 거기도 좀 보태고 하는 그런 예비비 플러스 데일리 이제 체류 비용 이런 걸로 해서 2주 기준으로 해서 250만 원 정도를 잡았습니다. 몬테네그로가 물가가 좀 저렴하더라고요. 2주 몬테네그로 허니문으로 8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았습니다. 너무 가고 싶네요, 당장. 그리고 웨딩 베뉴, 웨딩 홀은 오시는 분들이 편안하고 그래도 되게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막 유행 타지는 않지만 아늑한 공간의 웨딩홀이었다. 이런 정도의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정도의 취향이나 안목이 좀 느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제가 정한 곳은 여의도에 있는 작고 아늑한 그러나 충분히 예쁜 글래드 호텔입니다. 글래드 호텔에서 200명 기준으로 해서 3천 초반대 견적으로 예산을 잡아봤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한 5,500대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웨딩 다 들어가고 그다음에 허니문 2주 동안 몬테네그로 가는 비용 다 들어가고 글래드 호텔에서 예식하는 것까지 다 들어갔을 때 한 5,500만 원대 정도예요. 하객분들이 축의금도 주실 거니까 축의금 받은 어떤 그런 비용 좀 더해서 가전이나 가구를 딱 필요한 것들만 먼저 구입을 해서 신혼생활 시작한다라고 하면 7천만 원 언더에서 하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결혼을 해봤습니다. 숨차네요. 내년에 하는 것보다 올해 하는 거가 남는 거야.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동안 좀 금액이 진짜 많이 오르긴 올랐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가 있기도 하지만 또 웨딩 같은 경우에는 경쟁력 떨어지는 업체들이 많이
망하고 없어지고 살아남은 경쟁력 있는 업체들이 그거를 다 이렇게 충당하면서 넘어가다 보니까 공급보다 막 수요가 몰리는 22년의 상황에는 약간 그랬거든요. 그럴 때 금액도 좀 많이 오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좀 다각도로 예산을 짜보고 있는데 이번 영상도 도움이 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엄청 저렴하게 가성비로 꼬시는 거 조심해야 돼요. 제대로 물건의 상품과 서비스, 물건의 퀄리티를 엄청 꼼꼼하게 다져서 진짜 제대로 진성으로 진정성을 갖고 정성을 다해서 일하는 업체들을 사기꾼 취급하고 호갱되지 않으려면은 여기 해야 된다. 여기가 저렴하고 진짜 착한 데야. 이렇게 얘기하는 데들이 오히려 무서울 수 있다. 세상에 공짜는 정말 없다. 이거 정말 진리라고 생각해요. 싼 게 비지떡이다. 이것도 감수해야 돼. 내가 싼 걸 선택하면 어느 정도 감수하고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정말 인생의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서비스나 상품 하나를 고르더라도 제대로 된 걸 사고 제대로 된 걸 이용해서 만족을 한다면 그 비용이 아깝지가 않은데 만약에 저렴하다, 막 1+1이야, 만족을 못하고 하면서 컴플레인이 생기고 문제가 많이 생기고 별 사진 보기도 싫어 이렇게 되면 오히려 아까운 거 아닌가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세부적인 갈래로 3천만 원, 5천만 원, 8천만 원 1억 뭐 이렇게 얼마 언더로 예산 짜보기 이런 것들이 제 결혼 대백과책 예산과 마인드 세팅 편에 다양하게 실려져 있어요. 책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도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양한 형태의, 다양한 예산대의, 다양한 취향과 감각과 안목의 여러분 모두의 결혼 준비와 결혼을 응원하는 입장에서 앞으로 또 여러분들 인생과 결혼 준비에 도움이 되는 쏠쏠한 지식, 정보, 이야기 가지고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